내 돈인데 왜 은행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실까요? 그저 통장에서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조여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말로 꺼내지지 않지만 요즘 많은 어르신들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불안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입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한 남성이 통장을 손에 쥐고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세금을 피한 적도 수상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돈을 필요해서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번호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 상담 자리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어깨가 움츠러들고 목소리가 낮아지는 어르신들. 선생님, 요즘은 돈 쓰는 것도 겁이 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새로운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지금의 시스템 사이에 생긴 간극입니다. 제 이름은 이승우입니다. 올해로 85, 의사로 살아온 지는 어느덧 5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수만 해도 수만 명이 이르고 은퇴를 앞둔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과의 상담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건강만큼이나 돈 문제로 깊은 피로를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상담으로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큰 돈도 아니고 급한 집안일 때문에 현금을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셨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설명해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다 보니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 조항을 외우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금의 세상이 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불안 없이 노년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이해해 보려는 시간입니다. 이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유와 안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스템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패턴을 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믿기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믿고 자라온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이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고 말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략적인 감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도덕이나 성실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숫자, 돈의 흐름, 그리고 과거 기록과의 차이만을 봅니다. 따뜻함도, 사정도, 맥락도 없습니다. 오로지 데이터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혼란을 느끼십니다. 나는 합법적인 돈을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돈은 분명히 합법적인 돈일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일 수도 있고 퇴직금이나 보험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의 출처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돈의 움직임은 곧바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다고 표시되는 순간 확인과 조사는 시작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떳떳한데 왜 내가 설명을 해야 하나요?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구조에서는 떳떳함과 설명 가능성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기록으로만 이해합니다. 기록이 끊겨 있거나 이전과 다른 흐름이 보이면 이유를 묻는 것이 지금의 방식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이 과정에서 더 쉽게 표시가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금을 중심으로 생활해 오신 습관, 디지털 거래가 적어 남아있는 기록의 공백, 은퇴 이후 한 번에 움직이게 되는 비교적 큰 금액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그동안 모은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던 계좌에서 갑자기 큰 움직임이 생기면 그것은 삶의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모른 채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원치 않는 오해와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돈을 바라보는지를 먼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불필요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선택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부터는 왜 나를 의심하지?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 시스템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해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은행은 감시자가 아니라 기록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안심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행을 마치 누군가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존재처럼 느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의 역할은 훨씬 단순합니다. 은행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남깁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왔고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 감정도 의도도 없이 기록만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의 시선으로 돈을 바라봅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창구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날짜, 거래 방식만 남깁니다. 그 다음이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거와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늘 비슷한 흐름이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시스템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접근합니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금융생활,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흐름과 대조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병원의 금원검진 임금은 망력회 때 점검에서 건입니다. 병원을 미워서 느럼드 론에게 다여져는 감검진, 여금이 멤버보스입니다. 금원검진들을 희로야 합니다. 이 과정은 조금 더 넓은 시야가 이뤄집니다. 병원은 일엄사가 이면칩니다. 개건냅니다. 그리셔면 믿는 번건검진은 연구로 돼서 휴엇이 다십니다. 이 포맨거 금원검진은 만지면 김용사람 저연을 배고 들어갑니다. 고드문 이르는 십섬은 조금 개도치감이다. 이들은 그던득침이다. 종공의 다라배입니다. 이 과정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대로찝니다. 이 문제는 비명생하만 됩니다. 이 과정은 이러면 중검 연구로 좋은 기도가 이용이는지 고금이 어쩐 그것만 바리보도입니다. 이 과정은 그런도 미러는 덩검이 맙니다. 그 다음은 잃어분의 전청인 만봅니다. 이대부는 잃어분의 미역이 종읍니다. 그 다음은 친가는 돈을 건 곳입니다. 이 피로 많은 분은 버려요. 이 문제 그번검신은 보역해고입니다. 주근은 그 봉은곡 등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시스템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있습니다. 본의 범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수치가 정상일 때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일도 없죠. 하지만 어느 해 갑자기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돈도 정확히 같은 논리로 다뤄집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흐름이라면 시스템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보이면 그 이유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받게 되면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나를 범죄자로 보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확인이나 질문이 곧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 생겼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 돈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흐름을 말로든 기록으로든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설명이 가능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설명이 막히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계속 해명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점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구조를 몰라서 더 두려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필요한 돈도 쓰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설명과 흐름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겁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눈으로 판단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불안은 줄어들고 선택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은 무엇일까?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금액 그 자체보다 그 돈이 움직이게 된 이유와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 말해,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방식으로 돈이 움직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시스템이 가장 먼저 멈칫하는 순간은 소득에 비해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인출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비교적 잔잔한 흐름을 보이던 계좌에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면 시스템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변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집을 고치거나 자녀의 큰일을 돕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이 기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시스템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곧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은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현금 사용입니다. 현금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수단이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에, 왜 쓰였는지 설명할 단서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현금으로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용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시스템은 다시 한번 멈춰서게 됩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은 커집니다. 세 번째는 거래 방식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패턴이 갑자기 달라질 때 시스템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평소에는 계좌이체를 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현금 거래가 잦아지거나 한 은행만 이용하던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을 오가며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에서는 변화가 자연스럽지만 시스템은 변화의 이유를 먼저 묻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 변화는 곧 의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쪼개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찾으면 눈에 띄니 여러 번 나눠서 찾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단일 거래만 보지 않습니다. 흐름 전체를 봅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인출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내 돈인데 누가 묻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지만 시스템에는 내 돈이라는 개념보다 설명 가능한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대부분의 문제는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이런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숨기려는 행동, 요령을 부리려는 선택이 시스템의 눈에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평범한 행동도 의심의 연장선에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행동은 모두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면 위험해지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각의 습관이 어떻게 실수로 이어지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읍케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그 출발점이 되는 생각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보게 되는 사고방식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믿음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돈의 출처도 분명하며 법을 어긴 적도 없으니 한 번에 큰 돈을 인출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기준은 다릅니다. 시스템은 합법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는 것은 이 움직임이 평소와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움직이는 순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잘못이 없다는 사실과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확인 요청 앞에서 당황하고 그 당황이 말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부터는 평범한 상황도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떳떳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더 위험해지는 사고방식은 시스템을 피해보려는 생각입니다. 한번 불안이 생기면 사람은 요령을 찾게 됩니다. 그럼 나눠서 찾으면 되겠네. 날짜를 띄우면 괜찮겠지? 다른 은행이나 지점에서 하면 모를 거야. 이런 생각들은 모두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나온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이 시스템의 눈에는 가장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시스템은 단편적인 행동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쪽에서 인출한 기록, 날짜를 나눠 반복된 거래, 평소와 다른 은행이나 지점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함께 놓고 보면 의도가 있는 패턴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요령을 부렸다고 느끼는 순간 시스템은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기려는 행동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요령을 가장 의심합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움에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삶의 흐름과 거래의 흐름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설명 가능한 이유와 함께 움직이는 톤. 이것이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령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생각이 더 위험한 걸까?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더 큰 오해를 부르는 또 다른 사고방식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가족과 현금이 항상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불안해질수록 사람은 가장 가까운 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가족, 그리고 손에 잡히는 현금.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금융 환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명이면 괜찮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눈에 띌 것 같아서 자신 명의로 잠시 옮겨두자. 배우자 통장을 같이 쓰면 문제 없겠지? 이런 선택은 대부분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괜히 번거로운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은 개인 거래보다 더 민감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시점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보호하려고 한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위험을 키우는 셈이 됩니다. 이 사고방식이 더 위험한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 돈이 이 사람 명의로 갔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가족관계와 사정을 일일이 풀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마음의 부담도 큽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가족까지 설명의 대상이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깊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언제든 쓸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현금은 오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금의 가장 큰 단점은 편한 만큼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관은 쉽지만 설명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설명해야 할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현금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 기록처럼 스스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말로 대신해야 하는데 그 말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불안은 커집니다. 그래서 현금은 안전한 수단이라기보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선택해야 할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 사고방식은 입소문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더라.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한다. 이런 말들은 마음을 잠시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점도 다르며 기록의 상태도 모두 다릅니다. 전문가가 아닌 조언은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즘 금융에서는 숨기는 기술보다 설명 가능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가족도, 현금도, 입소문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만 기대어 선택을 하면 시스템은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전해질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새로운 금융 전략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요즘 노년의 금융 생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하면 쓰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불필요한 불안의 절반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도 이것입니다. 지금 이 돈을 왜 쓰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차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인출은 나중에 설명해야 할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습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긴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록은 감시가 아닙니다. 기록은 방패입니다. 기록이 없을 때는 사람이 말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말이 짧아집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충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기록은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노년을 위한 새로운 금융 전략의 핵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5가지만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첫째는 목적입니다. 이 돈이 왜 필요한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 수리인지, 병원비인지, 가족의 경조사인지. 목적이 분명하면 그 자체로 설명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둘째는 시점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당장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미뤄도 되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급한 상황에서의 선택은 종종 실수를 부릅니다. 반대로 시점을 의식하는 습관은 판단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는 방법입니다. 현금이 필요한지, 계좌 이체로 가능한지, 기록이 남는 방식이 더 적절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을 설명해줄 언어가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에 따라 설명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는 관련 자료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한 장, 영수증 한 장, 문자 기록 하나면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 여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와 이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마지막은 보관 습관입니다.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두거나 한 곳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역할은 다 한 셈입니다. 이 5가지는 새로운 규칙이라기보다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중심에 두면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아예 급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예방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급한 돈이 가장 비싼 돈입니다. 옥리말은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급한 상황에서 움직인 돈은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며 나중에 더 큰 불안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금융생활에서 가장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 급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돈의 크기보다 속도가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방형 금융생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한 번만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기간 동안 예상되는 큰 지출이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짚어보는 겁니다. 병원비, 집수리, 경조사처럼 반복되거나 예측 가능한 일들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떠오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미리 계획이 되어 있으면 상황이 닥쳤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쪼개거나 숨기거나 유령을 부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선택이 단순해지고 설명도 쉬워집니다. 이것이 예방형 금융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숫자를 정확히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그림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여기에서 쓰고 이 정도는 남겨둔다. 이런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돈을 건드릴 때마다 불안이 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느낌이 노년의 삶에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브라크메일 금융이 만들어주는 첫 번째 변화는 두려움의 감소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보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행동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변화는 판단 실수의 감소입니다. 급할수록 사람은 평소 하지 않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방이 되어 있으면 그런 순간 자체가 드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돈이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되 나를 흔들지는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방형 구조를 갖춘 뒤에는 생각보다 편해졌어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의 유무에서 나옵니다. 예방형 금융생활은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생활을 조금 앞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 시선을 가지게 되면 돈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레 바뀝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마련한 구조 위에서 어떻게 돈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생활 방식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이제는 삶의 관점을 조금 바꿔볼 때입니다. 본을 지키는 삶에서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말입니다. 젊을 때 돈은 버티기 위한 수단이었고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조금 다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움켜쥘 대상이 아니라 삶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돈을 더 잘 굴리는 법보다 돈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게 사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조적 생활 방식의 핵심입니다. 금융전략을 떠받치는 생활의 태도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실천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고 거래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수록 설명은 어려워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단순한 구조는 그 자체로 안전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가 가장 강한 방어가 됩니다. 현금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꼭 필요한 만큼만, 목적이 분명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잠시 편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설명해야 할 부담도 커집니다. 손에 준 안도감보다 마음속의 정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기록에 대해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큰 일만 기록하면 충분합니다. 큰 금액이 움직였을 때, 중요한 계약이나 지출이 있었을 때, 그때 한두 줄 메모를 남기거나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정리보다 남아있는 흔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본 문제를 혼자서 끌어안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판단하려는 습관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택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자녀든 손자든 기술에 조금 더 익숙한 가족이든 좋습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이거 한번 같이 봐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버텨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다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이 문장은 노년의 삶을 조금 가렵게 만들어줍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향해 갑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왜 이해하는 것이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자유가 되는지 그 감정적인 결말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은행 이야기만 꺼내도 얼굴이 굳어지던 분이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요? 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런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구조를 이해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돈이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 아무도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았던 거였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영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해는 곧 자유입니다. 모르면 두렵고 두려우면 피하게 되지만 알게 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불안 속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 애써 번 돈 때문에 마음까지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미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을 살아가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투명하게 다뤄야 할 대상입니다. 투명함은 위험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셋째, 아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요령보다 이해가, 겉보다 준비가 훨씬 강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해드렸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특히 아직도 예전 방식 그대로 돈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고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